탄생하기도 전 옛날, 레무리아 왕국의 백성들은 모두 레무스 왕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높은 바다 위의 모든 섬에 영원한 번영을 가져와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신왕의 선지자들은 달갑지 않은 예언을 내렸습니다. 가장 흥성한 제국도 가장 철저한 파멸을 맞이하게 될지니 이것이 바로 포르투나다라는 내용이었죠. 이에 신왕은 7일의 윤회 그리고 바다와 육지의 산들바람에서 태초의 계획을 깨닫고는 이에 근거하여 조화의 악장을 창조해냈습니다. 그는 대지 위의 도시들이 이 선하디 선한 악장을 함께 연주할 수만 있다면 운명의 심판에서 벗어나 영원한 낙원으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원신 4.6 버전 특별 방송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일단 4.6 버전 PV부터 함께 감상하고 오시죠. 집에서는 비정기적으로 바비큐 파티를 열어 포식, 경쟁, 협력 다들 이런 활동에 참여하길 좋아하고 나도 마찬가지야. 다음번 파티 땐 익숙한 얼굴이 몇이나 줄어들지 아무도 모르니까. 일이 좀 생겼어. 키루스와 사이노에 관한 일이라 너희도 알아야 할 것 같아. 그건 아주 은밀하고 위대한 계획이었지. 우린 이곳에서 신의 강림을 기부했지. 내가 그렇게 힘을 얻은 거였어. 무슨 계획에 참여하라고 영감이 사람을 보내왔거든. 한겨울 계획 말인가. 이 계획을 실행하면 우리는 많은 사람을 잃게 될 거야. 신의 심장을 드릴 때가 저희의 마지막 만남일 거라고 여겼습니다. 이 제안에 동의해 주신다면 제 세력은 폰타인에서 특수 임무를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꿰뚫어주지. 달처럼 영원하리라. 난 아버지로서 명령을 거두지 않을 거다.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찾는 사람을 숨겨주고 있는 거야. 아무도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어. 아버지가 아시면 관련된 사람 모두 벌을 받을 거라고. 배신자여, 선택은 사이노만 받은 게 아니야. 이 힘을 돌려받고 싶나? 오랜만에 이 결투 의뢰가 난 정말 기대돼. 헤로마노비스의 지혜가 이곳에 강림했겠지. 난 네가 다음 왕이 되길 기대하고 있어. 넌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더구나. 아직 답을 찾진 못했지만 우리의 모습은 진정한 집에서 더 멀어질 거예요. 이건 짚고 넘어가야겠군요. 아무리 미워한들 혼탁한 물을 맛보고 싶어 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 부탁드려요. 흙무리를 모두 가장 깨끗한 상태로 돌려놓겠습니다. 얌전히 굴어 저들에게 살 기회를 주고 싶다면 집에 닥친 위험 앞에서 절대 물러설 수 없어요. 명령을 거역하고 싶진 않지만 그럼 대체 왜 이러는데? 왜 우릴 궁지로 몰아넣는 거냐고! 모든 충성은 보상받을 것이며 모든 희생은 가치를 가질 것이다.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티바트의 하나뿐인 가이드 페이몬 목소리를 연기하고 있는 성우 김가령입니다. 4.6 버전 특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 모두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미 느끼셨겠지만 벽난로의 집은 아무리 봐도 평범한 고아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벽난로의 집과 관련된 성우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벽난로의 집의 평가는 어떨지 꼭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또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런데 네,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인 아를레키노의 전투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좋아요. 내 눈을 너무 뚫어져라 쳐다보지 마. 뭘 보게 될지 장담 못하니까. 꿰뚫어주지. 이곳으로 떨어져라. 네, 야, 아를레키노의 전투 스킬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생명의 계약 메커니즘부터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명의 계약이 뭔지 기억나는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저 병난로의 집 전투 강의가 시작되는 건가요? 저요. 저 그거잖아요. HP 바에 빨갛게 표시되는 그거 맞죠? 그 생명의 계약 상태가 되면 받는 치유 효과가 생명의 계약에 흡수돼서 일정 수치만큼 치유를 받기 전까지는 HP를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그거 맞죠? 오, 아주 훌륭한 답변이셨어요. 네, 아를레키노가 보유한 생명의 계약이 HP 최대치의 일정 수치 이상일 경우 아를레키노의 일반 공격, 강공격, 낙하 공격이 다른 원소 부여 효과로 대체될 수 없는 불원소 피해로 전환됩니다. 또 이때 일반 공격이 적에게 명중한 뭔가 그 적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얄짤없는 느낌이네요. 정말 그렇네요. 아참, 아를레키노의 강공격은 특수한 이동기로도 활용할 수 있답니다. 오호, 저기 깜짝 놀라겠네. 압박감이 엄청나겠어요. 자, 그럼 이제 4.6 버전 이벤트 기원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4.6 버전 상반기 이벤트 기원에서는 하인 아를레키노와 리니가 확률 업 캐릭터로 등장하고요. 신규 5성 장병기 붉은 달의 형상이 무기 이벤트 기원에 추가됩니다. 또 하반기 이벤트 기원에서는 방랑자와 백출이 복각으로 찾아오니까요. 관심 있는 여행자님께서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 정말 너무 기대되네요. 그러면 아를레키노 성우님, 리니 성우님 혹시 지금 공유해 주실 정보가 더 남아 있으실까요? 물론이죠. 일단 새로운 주간 보스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아버지. 앞서 말씀드렸듯 아를레키노는 가족을 대할 때와 외부인을 대할 때의 모습이 사뭇 다릅니다. 그리고 몇몇 전투 상황에서는 자신의 또 다른 일면을 드러내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럼 아를레키노의 또 다른 일면을 보실 준비 되셨나요? 준비됐어요. 이건 린이나 프레민에도 본 적 없는 모습일 것 같네요. 도전자를 맞이하는 아를레키노인 건가요?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이라는 말이 4.6 버전에서는 두 가지 신규 성유물 세트, 조화로운 공상의 단편과 미완의 몽상이 추가됩니다. 이에 관한 정보는 추후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아, 벌써 끝인가요? 아, 상대적으로 정보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살짝 부족한 감이 있죠? 실은 다른 정보도 있답니다. 뭔가요? 4.6 버전 수메르 성에서는 새로운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이유는 몰라도 그 사건에 사이노가 휘말리겠군요. 어떻게 하셨어요? 일러스트가 나와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의 당사자는
조금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데다 사이노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이노는 이 사건을 직접 추적하기로 결정합니다. 오, 굉장히 진지해 보이네요. 혹시라도 사건이 까다롭게 흘러가면 무력을 써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닐까요? 다들 일리 있는 추측이네요. 그럼 전 여러분이 추측하지 못할 정보를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스토리에서는 사건과 관련이 있는 수수께끼의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이노의 친구들도 이 일을 보고만 있진 않겠죠. 사이노에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 타이나리, 콜레이, 아라이탐, 카베 등 친구들도 힘을 보태러 와줄 거랍니다.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레무리아의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죠. 좋아요. 오, 기대됩니다. 4.6 버전에서는 새로운 지역 폰타인의 페트리코 마을이 새롭게 개방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겉보기에는 너무 작은 섬이라 별로 대단한 게 없어 보이지 않나요? 그렇다. 고 대답해도 되나요? 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분명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뜻인 거겠죠? 질문을 조금 바꿔서 다시 여쭤보죠. 그 레무리아 왕국의 유적이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과거 찬란하고 번영했던 이 나라의 크기가 과연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마을이 확 크게 느껴져요. 앞으로는 저도 그렇게 물어봐야겠어요. 아무튼 이곳에서 여러분은 말하는 고양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하는 고양이의 안내를 따라 수천 년 동안 사라졌던 문명을 다시 마주하게 되죠. 방송 오프닝 스토리에서 레무스 왕이 악장을 만들었다고 했죠? 악장은 아주 신비로운 힘인데요. 음표 형식으로 만든 선율을 매개체 삼아 사람들의 영혼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염원을 이뤄준답니다.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네요. 저도 이건 짧게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지역이 개방되면 고양이를 따라서 모험을 떠나보세요. 그럼 악장에 대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스포 방지를 위해 자세한 모험 과정에 대해선 말을 아끼겠습니다. 어쨌든 1년의 모험을 거친 후 여러분은 지금은 햇빛조차 닿지 않는 심해 속에 가라앉은 레무리아의 유적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해 속에서 용 한 마리를 만나게 되죠. 우와, 이게 용인가요? 오, 정말 몽환적이네요. 이곳 레무리아에서는 악장과 연관된 힘도 얻으실 수 있는데요. 그 힘을 통해 고대 문명 속의 선율을 멈추거나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부품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사용해 유적의 특정 사물과 상호작용하면 수수께끼를 풀거나 모험을 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답니다. 수천 년 동안 잊혀져 있던 유적의 몬스터에게 도전해 다양한 재료를 획득해보세요. 제가 소개하면서도 정말 기대되네요. 와우, 흥미진진한 소개 감사합니다. 근데 이 외딴 섬까지는 대체 어떻게 가야 하나요? 마시니무 프롤로그 제3막 드래곤과 자유의 노래를 완료한 여행자님의 경우 4.6 버전 업데이트 후 페트리코 마을에 있는 워프 포인트 하나가 저는 음악회 투어 준비가 한창인데요. 주최자 중 한 명이 바로 아라타키 이토라고 합니다. 우리의 이토 송준석 성우님, 저희한테도 투어를 좀 들려 퍼집니다. 짜릿하고 긴장감 넘친다고요? 바람의 행방 전략 승부가 우릴 찾아왔기 때문이죠. 물론 재미있긴 하지만 짜릿할 정도의 긴장감이라고요? 이름을 보니 이번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나 본데요. 맞습니다. 말이 좋으시네요. 레인저와 헌터 역할로 나뉘어 숨바꼭질을 하는 기존 규칙 외에 새로운 규칙이 몇 개 더 추가됐습니다. 모든 레인저는 처음으로 헌터에게 붙잡히면 한동안 감시구역에 갇히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풀려납니다. 그 기간 동안 다른 레인저는 몰래 감시구역으로 가서 갇혀있는 레인저를 구출할 수 있습니다. 단 풀려난 후에 또 잡히게 되면, 즉 감시구역에 2번 갇히게 되면 바로 탈락입니다. 오, 진짜로 한층 더 짜릿하고 박진감 넘치게 변했네요. 그뿐만이 아니죠. 게임마다 6대의 발신기가 존재하는데요. 발신기 근처에 있는 레인저는 위장이나 은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레인저는 헌터의 추적을 피하면서 이 발신기들을 수리해야 하는데요. 총 4대를 수리하면 승리합니다. 참, 여러 명의 레인저가 하나의 발신기를 같이 수리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반대로 헌터는
레인저가 발신기를 수리하는 걸 저지하거나 모든 레인저를 탈락시켜야 합니다. 와, 이거 친구들이랑 같이 플레이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레인저가 발신기를 수리할 때 수리 중인 발신기는 고속 발신 상태에 진입합니다. 이 상태의 발신기는 모든 플레이어가 볼 수 있는 빛을 방출하고 미니맵에도 상응하는 표식이 표시되죠. 오, 자신의 위치가 노출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지. 미지의 위험은 가장 큰 공포로 다가오는 법이죠. 너무 재밌겠는데요? 한편 또 다른 이벤트에서는 조금 이상한 의뢰를 받게 됩니다. 이상한 의뢰요? 창작 요리사가 폭염나무랑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네요. 네? 폭염나무요? 폭염나무 말고도 고대 바위, 용, 도마뱀, 공포의 취령버섯, 그리고 천년 묵은 진주 기린이랑도요. 네? 딱 제가 예상하던 반응이네요. 사실 이 요리사는 얼마 전에 나타에 다녀왔는데요. 나타 사람들이 그토록 강한 건 그들의 용 동료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비슷한 존재를 동료로 삼아 더욱 강해지고 싶다고 합니다. 오, 그럼 나타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자세한 내용은 업데이트 후 이벤트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세요. 오늘은 일단 이벤트 콘텐츠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네,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 이 도전에서는 난이도와 협상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실력에 자신 있는 여행자님이라면 최고 난이도인 극한 난이도에서 란짓과 대화의 협상 전략을 변경해보세요. 전략 수량을 줄여 한계에 도전하실 수 있답니다. 협상 전략은 능동 전략과 장기 전략으로 나뉘는데요. 그중 능동 전략은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직접 발동할 수 있습니다. 아참, 그리고 적의 HP와 레벨도 선택한 협상 전략 수량에 따라 변하니까 이 점 꼭 유의해주세요. 다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선택해서 도전에 참여해보세요. 다음으로 소개할 진동수정 응용 연구는 다들 아마 익숙하실 텐데요. 네, 여러 진동 수정을 연결해 영사 반응으로 다양한 효과를 획득하는 거였죠? 맞습니다. 이 이벤트 도전에는 2개의 파티가 필요하고요. 전투 시작 전 두 파티의 진동 수정 영사 플랜을 설정하면 울림 수정과 응답 수정을 조합해 다양한 전투 버프 효과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울림 수정은 발동 조건, 그리고 응답 수정은 발동 후 생성되는 버프 효과인 거죠. 우와, 똑똑하네. 네, 둘을 연결해서 다양한 영사 효과 조합을 만드는 게 바로 버프 플랜이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영사 효과를 발동하면 영사 포인트가 쌓이는데요. 일정량의 영사 포인트를 모으면 캐릭터에게 추가로 전투 능력 보너스를 제공할 수 있답니다. 게다가 도전마다 다른 체험 캐릭터가 제공되니까요. 파티에 따라 적절한 영사 효과를 설정해서 더 많은 포인트를 획득하고 보상을 교환해보세요. 네, 또 이번 4.6 버전에서는 7성인의 소환에 수련의 방도 다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또 격투 모드도 업데이트될 예정이니까요. 카드 게임을 좋아하시는 여행자님이시라면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마스터리의 격려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캐릭터를 빠르게 육성해보세요. 네, 멋진 소개 감사합니다. 아우, 땡큐. 여러 버전 이벤트를 단숨에 설명해 주셨네요. 그럼 이제 잠깐 쉬어가면서 마지막 리딤 코드를 확인해 보시죠. 우선 속세 주전자의 최적화가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가구 빠른 획득 기능이 그중 하나인데요. 앞으로는 이 기능을 통해 마음에 드는 장식을 빠르게 구매하거나 제작 대기 목록에 일괄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오, 정말 편리하네요. 프로필 시스템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더 많은 친구들의 이미지를 프로필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저 가면은 하나치로 사토? 아란마도 있네요. 뇌조랑 류도 있어요.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많아 여행자님들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보물찾기 나침반도 최적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제부터는 월드맵과 미니맵에 보물찾기 나침반 표식이 표시되고요. 층별 정보까지 표시가 된답니다. 훨씬 직관적으로 바뀌었네요. 그리고요,
탐사도 그 99%였던 걸요. 이제 100%로 드디어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스템 최적화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원신 OST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음악인가? 그렇죠. 네, 4.6 버전 기간에 원신의 세 번째 폰타인 OST 영혼의 심포니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이 앨범에는 호요믹스가 원신 4.6 버전 폰타인 지역과 관련된 콘텐츠를 위해 제작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야, 너무너무 기대되네요. 자, 이어서 또 다른 새로운 소식이 있죠? 네, 맞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고 올까요? 에디션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수메르 테마 카페에 이은 원신의 두 번째 카카오톡 이모티콘, 호두 이모티콘이 출시됩니다. 우! 이모티콘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식 카페를 확인해 주세요. 귀여운 호두가 들어있는 새로운 이모티콘이라니 너무 기대되네요. 그럼 여행자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네, 소개해드릴 정보는 이게 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슬슬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군요. 저는 오늘 오랜만에 여행자님들을 뵐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우리 성우님들은 오늘 특별 방송에 참여한 소감이나 여행자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신가요? 너무 아쉽네요. 벌써 끝나요? 네. 여러분, 벌써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한다니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도 여행자님께 다양한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행자 여러분, 우리 4.6 버전에서 만나요. 여행자님, 4.6 버전에도 흥미진진한 내용이 잔뜩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이봐 여행자, 헤어지기 싫다 곱하기 4.6. 정말 오랜만에 여행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오늘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토가 이나즈마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음악 축제에도 만관부 감사합니다. 와우!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행자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바람을 타고 구름이 가도록. 자유롭게. 씨!